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국제 압력을 보니까 넘기고 보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안 하자니 국내 미시 못할 거지. 이스라엘이 안 한다면 헤즈볼라나 아이고 뭐 그 손에만 뻥뻥 치더니 쟤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라는 뭘 하냐면 아이고 헤즈볼라도 못 이기는 애들이 헤즈볼라도 못 이기는 애들이 우리하고 싸운다고 허허허허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들판에 혼자 내쳐져 있고 우리가 아무도 도와준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좀 마음 놓은 게 있죠. 사실은 그게 우리 국민한테 사실 안 좋습니다. 국민은 차갑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나오면 그 즉각 반응하잖아요. 우리도 일본 하면은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축구 치면 축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가위바위보라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랍 사람들한테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장기장 안목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민심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절박함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강력한 국가 의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 의식까지는 사실 그때도 안 됐어요. 우리는 이제 미군이 있으니까 미국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들판에 혼자 내쳐져 있고 우리가 아무도 도와준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군단가장 이런 데서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좀 마음 놓은 게 있죠. 사실은 그게 우리 국민한테 사실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미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제일 먼저 우리 군들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미군이 들어가서 싸우면 분명히 한 달 안에 미군인데 사상자가 나올 거고 사상자가 나오면 미국 여론이 나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한 달 후에 미군이 다 빠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싸우고 미군은 뒤에서 병참이라든지 지원만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미국 여론이 바뀔 거다. 야, 한국 정말 대단하다. 베트남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한국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의론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절박함이 있죠. 우리는 여기 말고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워낙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은 왜 싸우냐 그러면 nowhere to go예요. nowhere to go. 우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지키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얼마나 힘들게 만든 나라인데 이거를 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살았던 거랑 폭격만해서 죽는 거랑 뭐가 큰 차이야?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자지구가 봉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좋은 말하자면 도관에 든 쥐예요. 그러니까 도관에 쥐를 넣어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50% 이상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공부해서 뭐 할 것이며, 그렇죠? 예, 그럼 살아있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물 식수가요 95%가 못 먹는 물들이에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마스는 왜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하느냐. 이기지 못할 거 알아요. 예. 아는데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악이 받치면은 나 죽더라도 나 혼자 안 죽겠다. 그런 멘탈리티가 생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면 잃을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진 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한다. 북한은 우리 잃을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최대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안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라도 부서지면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야금야금 사들였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건지. 팔레스타인의 모든 비극은 저는 항상 한 가지로 비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스라엘부터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좌지우지했던 지도급들은 시리아 민족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기에 팔레스타인 나라가 독립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의 항상 일부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유 방식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세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너는 이스라엘 편이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역사가로서 솔직한 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이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팔레스타인에 관계돼서 대표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팔레스타인 나라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남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싸움에서는 그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한쪽은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한쪽은 우리는 일부다. 그러면 시리아와 나라를 만들던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하도록 막거나 해야 하는데 또 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저는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나라를 꼭 반드시 지키고 만들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 나라는 성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공한 거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스라엘 편 들으냐고 그러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항상 얘기 많이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첨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나도 상관없는데 저는 국가를 만들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의지의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앞섰다는 얘기죠. 팔레스타인은 그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잠시 머물다 가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서 살기 위해서 땅을 샀고 그 거대한 플랜들을 사실은 아랍 사람들이 잘 몰랐죠. 왜냐면 비싸게 주면 파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나중에 느낀 거죠. 결국엔 나중에 아차 싶었던 거네. 아차 싶었죠. 네. 주변 국가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란이랑 이집트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다고? 뭐 이집트는 어차피 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다라니까 그리고 요르단도 평화협정을 맺었죠. 근데 이제 양쪽 다 불편한 게 민심들이 안 좋아요. 민심이 들먹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차가운 머리로 정책적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생각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나오면 그 즉각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하면은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마다 근데 일본 하면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지금 이제 축구 같은 게 개인 그러고 축구 치면 축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축구 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의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 관련된 건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가위바위보라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한테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안 좋은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랍 사람들한테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장기장 안목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민심한테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그래서 아랍 전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랍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민심의 압력. 예.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보기 드문 비난 성명을 요르단 국왕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들으라고 영어로 해버렸습니다. 원래 뭐 요르단 국왕이 영어 잘하니까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네이티브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딱 얘기하면서 이 가자 공격 이런 거 다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민심을 이반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요,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은 결국 뭘 건드리냐면 저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끝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뭐 우리 그동안 뭐 손 잡고 평화적으로 하자 뭐 이런 거 그게 안 될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냐면 이제 이번에 사태를 두고 극진주의적인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얘를 공격해야겠다든지 테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잘못하면은 테러의 역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걱정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 확전이 되면 자, 미국이 항모를 움직였어요. 최소한 2대의 항모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거든요. 토마호크 미사일의 속도가 거의 930km 정도? 근데 움직이니까 누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푸틴. 항공모함이 있는 쪽이 주진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러시아 영토를 그냥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푸틴이 뭐 했냐면 미그 31기를 띄우면서 여기에 항공모함을 때려잡을 수 있는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킨살이라고. 하이퍼소닉은 초음속이잖아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장착한 31기가 흑해에 지금 배치돼 있어요. 러시아 한번 때리겠다는 얘기죠. 건들면. 중국도 군함 6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만약에 참전한다면 여기서 참전한다는 얘기는요. 어차피 미국은 지상병력은 안 넣을 거니까 헤즈볼라를 미사일로 때리거나 그렇게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르무즈를 막으면 이거는 뭐 우리의 석유 수입의 67% 정도가 이쪽에서 석유 자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끝나죠. 옛날처럼 또 그거 갖고 뭐 계속적으로 그게 되면은 호르무즈 막히면 유가를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압력입니다. 그러면 호르무즈를 막겠다라는 이란은 왜 막겠다고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상 병력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거길 때린다고 그랬고 이란은 호르무즈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링컨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확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전선을 또 하나 열 필요 없어요. 블링컨이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선 또 열 필요 없다. 좋지 않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계속 공격받거든요. 사상자도 생겼고 우리가 이란하고 전쟁할 마음은 없지만 만약에 계속 미군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확전이 안 되기만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이스라엘이요? 네. 이스라엘도 확전을 하더라도 공격하자라는 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의 의견이고 네타냐후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잘못하면 국가적 위험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전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도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더 안 좋은 게 유가도 유가지만 완전 확전되면은 아랍에 있는 국가들은 안전하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발전을 끝내야 돼요. 네온 프로젝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현대차가 자동차 시키는 거 못 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도 확전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확전이라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두고 서로 압박을 올리는 상황이다. 압박을 올리는 상황인데 더 터지지 않고 김이 쭉 빠지면서 물밑대화로 끝나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행복하냐? 또 이스라엘 나름에 또 못하면 야, 우리 국민들이 1,400명이나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하마스를 뭐 죽인다고 그랬잖아. 끝낸다는데 어떻게 할 이스라엘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국제 압력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그거 또 안 하자니 국내 민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존심과 국내 민심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안 한다면 헤즈볼라나 이런 데 아이고 뭐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쟤는 아무것도 아니네. 2006년에 레바논 전투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패배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스라엘이 무적 군대라는 무패의 신화가 깨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이미지가 컸죠. 그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계속 뭐 이란을 치겠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란은 뭐라냐면 아이고 헤즈볼라도 못 이긴 애들이 무슨 헤즈볼라도 못 이긴 애들이 우리하고 싸운다고 허허허허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마스가 공격 성공하자마자 튀르키예 분석가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대응책을 보면은 이게 조직에도 이렇게 약하구나. 쉽게 말하면 얕보는 거죠. 그럼 게릴라 부대한테 그렇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한테 큰 타격이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시 표면에 드러나오고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두 개로 가는 투 스테이트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자국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확장시키고 만들어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죠. 왜냐면 시온주의 국가를 해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지 아랍인들과 같이 타자는 나라를 만들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거든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 스테이트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슬람교가 한 17%인가 예, 많아요. 왜냐면 아랍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혹시 뭐 그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요. 현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타냐후 정부도 그렇고 네타냐후 정부를 이끌고 있는 극우 정당들은요. 워낙 강해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공존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공존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밀어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될 거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정권이 되면은 뭐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방식으로 분명히 뭔가를 처리하려고 그럴 거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윤제 협상 다 끝나고 다 풀어주고 그러면 뭐 완전하게 오케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